지지와의 관계. 진토가 자수를 만나면은, 진토는 수의 고인이 자수가 아무리 많이 와도 모두 가두어 버리는 격이 된다. 진토가 월주에 있는 상태에서 자수를 만나면은 신자진 수국이 되어서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진토의 물창고 속으로 입고가 된다. 진토가 월주에 있는 경우, 자대운이 오는 경우는 진중 개수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 빨리 처리. 수가 오면은, 만약에 수가 나한테는 재성에 해당한다. 그럼 뭐야? 내가 돈을 빨리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망설이다가 이거저거 재다가 기회를 놓쳐버린다. 예, 수가 창고 속에 들어가기 전에 얼른 잡아야 된다. 자수가 용신이나 희신일 경우에는 진토를 만나면은 갇혀버리는 격이니 아주 흉하고, 용신이 창고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안 좋아요. 흉하고, 자수가 기신일 경우라면은 아주 길하다. 그러니까 사주에 물이 너무 많아요. 더 이상의 물이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자수가 창고 속으로 들어가면은 괜찮다, 좋다. 자수가 용신이라면은 진토를 만나면은 용신이 입고되니 아주 안 좋다. 이 용신이 입고될 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수가 용신인 사주에 진투대운이 오면은 용신의 뿌리를 가두는 격이 되니 아주 흉하다. 만일 용신인 수기가 식상이면은 자식관계가 불미하고, 수기가 재성이면은 돈 잃고 부인 잃고, 관성이면은 관제구설이 따르고, 만약에 인수이면은 건강과 문서관계가 좋지가 못하다. 수가 용신이고 진대운이 들어오면은 재성이 인묘되어서 억대 재산이 있어도 한 푼도 쓸 수가 없으니 억대 거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건물도 있고 빌딩도 있고 땅도 있고 엄청 많아요. 하지만 현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땅이 많으니까 부자예요. 부자인데 현찰이 없으니까 쓸 돈이 없으니까 재산은 억대로 가지고 있지만 한 푼도 쓸 수 없는 억대의 거지가 된다. 수기가 재성에 해당할 때 진토운이 들어와서 모든 수기가 인묘될 때는 가지고 있는 모든 현찰은 땅이나 건물, 부동산에 묻어둬야 한다. 재성이 인묘될 때 사업을 하면은 모두 날라가 알거지가 된다. 그러니까 딱 운에서 자수가 재성인데 진토대운이 와요. 나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빨리 사업체를 정리해서 그 정리한 돈을 땅을 사놔야 된다. 내가 거기서 돈을 더 벌겠다고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그러면은 다 날아간다. 다. 남자는 재성이 인묘되면은 마누라가 죽을 수가 있다. 여자는 관이 인묘될 때 부성 인묘로 남편이 죽을 수가 있다. 부성이면은 지압이 부자예요. 남편, 별성자, 남편의 별이 입 들어간다. 어디로? 묘지 속으로 들어간다. 이게 부성인묘예요. 일지에 부성인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병진이다. 그럼 진중 개수가 남편이에요. 이건 물창고잖아요. 물창고인데 수대운이 올 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남편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죽었어. 남편이 죽고 나서 새로운 남자가 또 와가지고 재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다시 축진파나 축술형, 진술충 맞을 때 남편이 또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었는데 또 재혼했어. 여기 맞을 때, 깨질 때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자를 남편 잡는 사주라고 하는 거예요.
인수가 있고 되면은 어머니가 잘못되거나 문서가 잘못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가 안 되면은 아주 백발백중. 그런데 조가 되면은 그나마 괜찮아요. 식상이 인묘되면은 자식이 잘못될 수도 있다. 자식이 인묘되어서 축 맞을 때 천간으로 인수에 모자를 쓰고 오면은 무조건 해위로 내보내면은 살 수가 있으나, 그래 자식이 인묘되어서 죽을 때 이게 수국하니까 관인이잖아요. 이게 남자라면은 이게 자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축 맞아서 들어갈 때 천간에 임수의 모자를 쓰고 왔다. 그러면 해외로 유학 보내는 거예요. 공부시키러. 그러면은 살아날 수가 있다. 어머니에게 효도한다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 죽을 수가 있다. 여자는 인수대운에 자식을 앞세울 수 있으니, 여자는 뭐 자식이 식상해요. 인수대운이 오면은 인극식을 한단 말이에요. 여자 인수대운에. 그러면 자식을 빨리 내보내야 된다. 그런데 내보내야 되는데 밖에 있던 자식이 부모님한테 효도한다고 집에 두잖아요. 그럼 자식이 죽는 거예요. 여자는 인수대운에 자식을 앞세울 수 있으니 아주 무섭고, 남자는 식상대운이 무섭다. 남자 식상은 뭐예요? 남자 식상이 화생토예요. 토, 무기토. 무기토운이 들어왔어요. 무기토는 식상이에요. 식상이 토국수를 하는 거예요. 수는 자식이라겠어요. 이때 자식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식상대운에 자식이 죽을 수 있고, 여자는 인수대운에 인극식으로 자식이 죽을 수가 있다. 여자는 인수운이 인극식으로 활동 무대를 때리기 때문에 이때는 뭐야? 아무 일도 안 한다. 인수는 학문도 되지만 기도도 되니, 인수운이 올 때 공부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좋다. 상관이 연월주에 투관이 되면은 구설을 달고 다니고, 입 때문에 망한다. 입 때문에 가만히 입을 놀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 연월주에 있는 사람들은 입을 잠시도 놔두질 않아요. 또 자수를 만나면은, 진토가 자수를 만나면은 수를 만났으니 습토인 진토는 자진 수국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한겨울을 만났으니 토는 얼음덩어리인 동토가 된다. 여기에서 반대로 자수가 진토를 만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진토가 자수를 만나는 거와 자수가 진토를 만나는 거의 차이점은, 자수는 진토에 인묘되면서 흡수되지만 진토가 자수를 만나면은 완전한 수국으로 변화하는 것이 크게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신자진 수국이 되느냐, 아니면은 수가 인묘가 되느냐. 자수가 진토를 만나면 인묘되는 거고, 진토가 자수를 만나면은 인묘되는 게 아니라 수국을 짜는 거예요. 수국. 자수는 깨끗하고 차가운 물, 사주에 진토가 있고 운에서 자수가 들어오면은 인묘가 되지만, 그러니까 사주에 진토가 있는데 자수가 오면은 이 자수가 인묘가 되지만, 그런데 사주에 자수가 있는데 진토가 왔어요. 이때는 인묘가 되는 게 아니라 신자지 국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인묘가 되느냐, 국을 짜느냐. 모든 토들이 다 그래요. 목과 미토가 만날 때, 화와 술토가 만날 때, 이렇게 금과 축토가 만날 때 인묘가 되느냐, 국을 짜느냐, 이걸 분간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토가 이제 축토를 만날 때, 축진 파가 터지죠.
진토가 축토를 만나면은 축진파가 터지는 원인은 합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진은 자를 만나면은 신자진 수국을 하려고 하는데 이 축이 들어오면 뭐예요? 토국수 또는 자축합 이렇게 이 자를 만나면 신자진 수국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는 뭐예요? 자축합으로 이걸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뺏어가 버리니까 신자진을 방해하니까 여기서 축진파가 터진다. 사주에서 축토가 월주에 있고 축진파가 터지면은 항상 성병을 조심해야 한다. 동축진에 걸리면은 꽁꽁 얼어있는 축토가 질퍽질퍽한 진토를 만나니 몸에 박테리아, 습진, 성병, 무좀 등 병균이 있다. 동축진에 걸려도 사주 내에 화기가 있으면 괜찮다. 그러니까 동축진은 급각살이에요. 춘해자, 함유미, 추인술, 동축진. 겨울철에 태어난 사람은 축자와 진자가 있을 때 급각살이 터지고, 가을철에 태어난 사람은 인목과 술토가 있으면 급각살이 터지고, 여름철에 태어난 사람은 묘목과 미토가 만나면 급각살이 터지고, 봄철에 태어난 사람은 해수와 자수가 있으면 급각살이 발동을 한다. 그런데 동축진이 걸릴 때 사주에 화기가 있으면 동축진은 터지지 않는다. 동축진에 걸리고 사주에 화기가 없으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대중목욕탕에 가면은 병원균에 감염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남자가 밖에 나가서 바람도 안 폈는데 목욕탕에 갔다 와서 성병에 걸렸어요. 왜? 탕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는 성병이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서 성병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럼 집에서는 남편이 성병에 걸려와가지고 마누라한테까지 성병을 옮겨주니까 남편이 바람 폈다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진파가 있는 사람들은 대중목욕탕에를 가면은 안 된다. 그래서 사주에 진토와 축토가 있을 때는 천간으로 간목과 병화가 투간이 되면은 문제가 없다. 수생목 이렇게 수생목으로 왕수를 빼주는 데는 아주 간목이 치고이다. 그래 왕수를 빼주는 때는 간목과 인목이 치고이다. 그냥 얼마든지 아무리 강한 물살도 모두 빼줄 수 있는 게 갑인목이에요. 또 태양이 뜨고 간목이 수생목으로 왕수를 빼주면은 질퍽질퍽한 토가 생명을 잘 키우는 모두가 반기는 옥토로 변화한다. 또 진토는 옥토이고 축토는 자갈과 오물이 잔뜩 섞인 토양인데 옥토에 자갈과 오물이 섞인 흉토를 객토하는 기억에 대해서 진토가 싫어한다. 진토는 아주 촉촉한 옥토예요. 축토는 아주 꽁꽁한 자갈이 섞인 꽁꽁한 시궁창이 얼어버린 그런 토예요. 더러운 토예요. 자갈 섞인 토양. 만났어요. 옥토에다 자갈 섞인 흙으로 덮어버리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옥토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축토일주인데 진토가 왔어요. 그러면 나의 자갈밭에 옥토로 그냥 객토를 하니까 축토 입장에서 진토를 만나면 무지무지하게 좋죠. 그런데 진토 입장에서는 아주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토는 옥토이고 축토는 자갈과 오물이 섞인 토양인데 옥토에 자갈과 오물이 섞인 흉토를 객토하는 격에 대해서 진토가 축토를 아주 싫어한다.
진토를 용신으로 하는 자는 축토가 운에서 나타나면은 옥토가 흉토로 변화되는 격이니 좌천, 불명예, 품위 손상 등이 올 수가 있다. 진토가 축토를 만나면은 한습한 기운이 너무 강해서 축진파가 터지고 남녀 모두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 그래서 축진파가 터지면은 조우가 되면 괜찮지만 조우가 안 돼 있으면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 축진파는 피로, 위염, 위암을 이룰 수가 있다. 또 천간에 병정화가 있으면은 축진파가 안 터진다. 그러니까 꽁꽁 얼어 있는 물창고와 동토의 만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햇빛이 들어온 뭐야? 다 녹았어. 녹아가지고 이때는 축진파가 안 터진다. 축토를 만나면은 같은 토를 만났으니 토가 더 많아진다고 할 수가 있으나 빙판이 진 동토와 물기가 가득한 습토가 되므로 땅은 냉습하게 되어서 초목 등 만물이 자생할 수가 없으니 토가 더 있다고 좋아할 수가 없다. 진토가 인목을 만날 때 진토가 인목을 만나고 묘목을 만나면은 옥토인 진토가 인묘목의 나무를 기르고 있는 형상이니 촉촉한 옥토에다가 꽃과 나무를 기르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진토의 임무를 충실히 하는 형상이 되어서 아주 길하다. 무토일주가 인목과 묘목을 만나면은 인묘진 방합을 이룬다. 무토일주가 아니라 진토일주가 인묘진 방합을 이룬다. 삼합과 방합이 있을 때는 세 글자가 완전히 구 글자면은 인묘진 방합이 강하고 그런데 해명이 삼합을 짰을 때는 그러니까 인묘진 방합장거와 해명이 삼합이 세 글자 삼합을 짠 거 이때는 뭐야 방합이 강해요. 세 글자가 완전히 사주 원국에 들어있을 때. 그런데 반국을 짰어요. 인묘 반국이나 해묘 반국을 짰어요. 그럼 뭐 삼합이 더 강해요. 그래서 삼합과 방합이 있을 때 완전히 국을 짰을 때는 방합의 힘이 강하고 반국을 짰을 때는 삼합의 힘이 강하다. 진토가 인묘진을 만나게 되면은 진종무토가 인묘진 방합에 의해서 토의 기운이 빠져나간다. 토가 왕목의 피상이 될 때 신경성 위산과다가 된다. 그러니까 이 토가 목에 의해서 피상당할 때는 신경성 위산과다. 그런데 화에 의해서 토가 피상당할 때는 이때는 위염이 된다. 토에 의해서 피상당할 때는 신경성, 목에 의해서 토가 피상당할 때는 수에 의해서 강한 물살에 의해서 토가 제방 뚝이 깎일 때 이거는 위궤양이 된다. 수에 의해서 피상당할 때는 위궤양. 강한 금에 의해서 피상당할 때는 이때는 위하수체가 된다.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꺽꺽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에 의해서 피상당할 때는 위산과다. 수에 의해서 피상당할 때는 위궤양, 화에 의해서 피상당할 때는 위염, 금에 의해서 피상당할 때는 위하수체에 걸린다. 묘자가 진을 만나면은 묘진해가 되고, 묘진해가 되면은 자위행위를 너무 심하게 하여서 성병에 걸릴 수도 있다. 진토가 인목을 만나면은 아주 좋다. 진중개수, 진중무토. 수생목을 해주는 거예요. 수생목. 나무를 아주 잘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진토는 월지에 있는 게 가장 좋다. 진월달, 3월달에 태어나는 사주가 가장 좋다. 월 1시지에 진토가 있는 남녀는 피부가 아주 좋다. 남녀 진토가 있는 사람은 생식 기능이 뛰어나다. 물 참고 아주 생식 기능이 뛰어나요. 진토가 있는 여자는 남자가 떠나지 않는다. 진토는 축토를 만나면은 축진파가 터지기 때문에 축토를 제일 두려워한다. 겨울에 축진파가 터지면은 박테리아, 병균이 침입하기가 제일 좋다. 월주에 진토가 있는 여자는 축대운이 올 때 화기가 모두 빠져나가서 몸의 저항력이 약해져서 사우나에 함부로 다니면은 병균이 들어와서 생식기, 습진, 무좀, 피부병, 성병에 걸릴 수가 있다. 사주에 축토와 진토가 있는데 축토나 진토 대운이 들어올 때 무좀 같은 거에 걸리면, 그러니까 무좀 같은 거에 걸리면은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주에 축토나 진토가 사주에 있는데 운에서 또다시 축토나 진토가 들어올 때 이때 무좀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 아무리 이 무좀약을 바르고 그래도 이게 안 낫는 거예요. 뭐 운이 바뀌어야만이 나을 수가 있다. 인목이나 묘목이 사주 원국에 있고 용신인 자는, 그러니까 인목이나 묘목이 진토가 있으면서 인목이나 묘목이 사주 원국에 있으면서 이게 용신인 자는 진토운이 오면은 아주 대발하며, 나무가 진토를 옥토를 만나니까 뭐예요? 무럭무럭 잘 자라는 거예요. 대발, 크게 발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묘목이 원국에 없고 희신이거나 용신인 자는 진토가 와도 대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게 없어요, 사주에. 그러면서 진토가 왔어요. 그때는 대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묘목이 사주에 없는데 이게 용신이에요. 용신인데 진토가 왔어요. 발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주에 있으면서 진토운이도 올 때 발복한다. 진토는 생기가 있는 토이고 진중 을목은 왜 생기가 있느냐? 을괴무란 말이에요. 지금 수생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목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토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러한 토, 생기가 있는 토. 진토는 생기가 있는 토이고 진중 을목은 봄의 토에 있다. 경신금일주는 재성이 목이고 나무는 잘 자라도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